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시정 연설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신국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난 10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더딘 민생 회복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 온기가 전달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노동약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개혁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48.3%로 억제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재원은 약자 복지와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 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참모진에게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 관련 대국민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5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접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합주 7곳의 선거 결과에 따라 두 후보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앞에 대형 철제 펜스가 설치됩니다. 주변 공원은 일부 폐쇄된 모습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백악관 주변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미국 대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5일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치러집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를 돌면서 막판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We are optimistic and excited about what we can do together. 4 years of Kamala have delivered nothing but economic hell for American workers. Her inflation disasters, they caused inflation.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에선 예측 불허의 오차범위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 7곳의 선거 결과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대선에서는 승자 결정이 선거 후 며칠이 지나서야 가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자가 7천만 명을 넘어섰고 우편 투표자가 늘면서 우편 투표까지 개표를 마쳐야 승패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20년 미 대선 때처럼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트럼프 후보나 그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 해역을 확정하고 12월 중순에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첫 탐사 시추 결과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 해역은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안에 있는 특정 해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까지 대왕고래, 명태, 오징어 등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첫 탐사 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이 중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공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산업부에 시추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상 석유공사는 시추 1개월 전까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가스전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추 작업은 12월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1km 이상 대륙봉 해저까지 파서 암석 시료를 확보한 뒤 석유, 가스 보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첫 탐사 시추 결과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탐사 시추선은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의 웨스트 카펠라입니다. 이달 중으로 동남아 해역에서 출발해 12월 10일께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